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좋은 미국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 아메리칸 드림 시간,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소개해 주실 주제를 보니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네.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오늘 기업인가요? 최근에 사실은 벤처 캐피탈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에그테크, 그러니까 농사와 이제 테크가 결합된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팜 분야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앱하비스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모자이크라는 기업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에도 이제 식량 관련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식량 쪽에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었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다양한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식량 가격 지수가 폭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양한 이유에서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사실 미국에서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두 가지 있거든요. 어떤 그게 바로 건가요? 이제 국경 폐쇄로 인해서 이제 식량 수입이 지연되거나 차단됐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이주한 농업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나 중남미 쪽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입국이 막히면서 또 일할 사람이 많이 줄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런 스마트팜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농업 시스템이나 재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다, 지금까지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에그테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게 농업의 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에다가 센서라든지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물 관리를 하는데 기술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에그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에그테크 스마트팜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는 알겠고, 네네. 에그테크 지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 에그테크? 계란인가?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영어로 농업이 agriculture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 두 알파벳 A, G를 따서 에그테크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조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미국의 에그테크 쪽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앱하비스트라는 기업은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그테크 관련된 기업이고요. 스마트팜 분야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의 흐름을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조금 상장 이후에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다가 스펙도 조금 계속 열풍이 한번 꺼졌고, 그리고 기술주도 열풍이 한번 꺼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이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싹 좋아하는 기업은 아닌데, 매출이 지난 1분기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죠. 예, 주식은 미래를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7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17년부터 설립이 돼서 사실은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든 게 2020년 10월 달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수확이 처음 시작이 된 게 2021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온실 속에서 다양한 이제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되게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진들 보면. 그렇죠. 이제 농업이라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밭에다가 이제 씨를 심어 놓고 거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온도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새 이상 기온이 많다 보니까 가뭄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LED 조명을 사용해서 되게 관리를 막 해주고, 날씨까지 조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앱하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경 재배라고 해서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농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농법이 뭐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우리가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이제 농사 기법이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도시에도 막 이런 뭐 스마트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옛날에는 사실은 관리도 사실 잘 안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 비용이 진짜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이 왜냐면은 사실 이게 도입하는데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뭐 코로나 전부터 그랬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뭐 시설들에 들어가는 뭐 그런 센서라든지 이런 네. 비용들이 싸지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고 네네. 거기에 반해서 또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효율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만 밭에서 재배를 하면 상추를 뭐 재배를 했다라고 했을 때 1kg당 3.9kg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수직 농법으로 재배를 하면 1 제곱미터당 100kg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30배인가요? 30배, 네.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엄청난 되는데 효율성이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밭에 재배하는 것보다 수직농법 재배하는 게 25배까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면 사실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JP모건에서도 2026년까지 수직농업 시장이 지금보다 한 6배 정도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성장 전망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앱 하비스트인데 이 대형 온실을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이런 온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예, 운영이 직접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0월 달에 켄터키주 모어헤드라는 곳에 첫 번째 대형 온실시설을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그 앱하비스트의 농장이에요. 저렇게 이제 굉장히 큰 부지인데 이게 한 64메이커, 그러니까 77,000평 정도 규모로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40개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일반 밭은 이제 뭐 한 면적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제 재배를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수직농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층층이 아파트처럼 쌓아놓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농장에서는 토마토만 생산을 한다고 해요. 토마토만? 저 예, 넓은 데서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한 4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1,800만 킬로그램 정도의 토마토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수로 따지면 한 72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을 이제 뭐 만들어서 처음으로 수확을 했고 1월 달에 수확을 했고 식료품종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이제 뭐 LED를 사용해서 기후 조건 조절하고 이제 물 같은 거는 빗물 받아서 재활용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사용량도 굉장히 조금 낮은, 그래서 좀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네. 이걸 바탕으로 올해 내년까지 한 2개 시설을 더 건설을 하고요. 2025년 말까지 한 61만 평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12개의 시설을 지금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와, 지금도 사실 이미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토마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밖에 작물 또 없나요? 예, 그 밖에 앞으로는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오이라든지 피망, 샐러드형 채소 이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장벽이 막혀버리니까 뭐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앱하비스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주라는 곳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KFC 예, 그렇죠. 본고장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동부, 약간 중동부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 내에 뭐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멕시코라든지 뭐 여러 남미에서 넘어오는데 중간에 버려지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수확을 해서 하루 만에 그런 대도시까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운송을 해서 신선한 채소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뭐 온실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지 LED 조명이라든지 각종 센서들 그리고 마케팅까지 조금 네. 뭐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 내 농산물 유통 업체인 마스트로나디라는 업체랑 이제 뭐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뭐 유통업체들로 많이 이제 보급을 해주는 업체인 건가요? 그렇죠. 그 마스트로나디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월마트, 뭐 코스코, 크로거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 뭐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이런 리테일 기업들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 하나하나 뚫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뭐 굉장히 지금 뭐 발전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 회사는 가야 될 길은 좀 많이 멉니다. 네, 이제 뭐 매출이 조금 나왔고 올해 1분기 매출이 230만 달러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오, 네. 예, 근데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1,240만 달러. 근데 이게 뭐 올해까지는 사실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료 기업이라든지 뭐 종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 투자하다가 조금 주목을 하면서 조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사실 단점들도 가야 할 길도 많이 멀리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농업혁신기업 FIB피스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시간 통해서 우리장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